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그동안 급등했던 유로존의 주요 지수들이 이번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풀이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38% 하락하면서 4,15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지난주에 이렇게 유로존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었던 부동산 관련한 주식에서 차익 매물이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도세에 증시도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어 있는 유로존의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를 주목하면서 유로존의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9월에 영국 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이렇게 보합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소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반면에 영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는 더욱더 깊은 침체를 가리켰다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은행은 현재 채권과 주식, 외환 시장에 나타난 되돌림은 파월 의장이 언급한 조건과 모두 모순된다면서 내년 1월에 추가 금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동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0.43% 오른 80.86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가는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이 추가적인 자발적 감산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는 생산량을 약 900만 배럴로 유지하기 위해 12월에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인 감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에너지자원부가 밝혔는데요. 러시아 역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에서 3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감산에 대한 인식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 중국의 정유 공장의 처리량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유가의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리는 모습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궁금한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소폭 상승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 S&P 500은 0.1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 상승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29%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증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길먼힐 자산운용의 데니 해링턴 CEO는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보다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고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도 주식시장이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약한 기업의 이익 전망치와 거시경제 데이터를 언급하며 지난주에 주식 급반등은 지속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약세장 랠리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레이먼드 제임스가 부진한 전분기 실적과 향후 매출 감소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로 낮춘 데 따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외식 업체 블루밍 브랜드가 2.1% 하락했으며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한 위성 기반 케이블과 통신 업체인 DC 네트워크스는 무려 37%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IT,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금융, 에너지, 건설, 부동산, 기초소재, 운송업종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662%,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이 향후 미국 증시에서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7, 즉 구글과 아마존 등 7가지의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의 어드바이저의 CEO인 그는 올해 S&P 500 지수 상승세는 매그니피선트 7이 견인했지만 향후 10년간은 인지도가 낮은 종목들이 큰 수익을 낼 것이라면서 현재 시기가 S&P 500의 대형 종목 가치가 떨어지고 에너지와 신흥시장과 같이 열세를 보였던 부분이 큰 수익률을 내놓았던 2000년과 비슷한 시기라면서 이익 증가세를 보이는 종목이 풍부해졌음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 7개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협한 상승세는 완전히 정당하지 않으며 해당 7개 종목의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이 다른 종목의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투자자들이 소형주나 중형주와 같이 더 매력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종목에 몰리면서 향후 대형주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의 가치는 20에서 25% 감소하는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20에서 최대 25% 수익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의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것으로 재무부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상당한 진전 끝에 이루어졌다면서 중국의 시장 접근 장벽 등과 같은 경제 관행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고 국가안보 우려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옐런 장관은 양국 관계를 위기 관계로 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건설적인 경제 관계는 미중 관계 전체를 안정화하는 힘이 되고 양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와 가족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면서 안보 차원에서는 대중국 기준은 계속 이어날 것이라면서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 보호는 타협하지 않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의 약 10%인 2만 4천 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한 자산 규모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의 주가가 오늘 0.5% 하락해 42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NBC는 시티그룹이 이른바 프로젝트 보라보라로 알려진 조직 개편을 통해 전 세계 직원 24명 가운데 최소 24만 명 가운데 최소 10%를 감원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직원의 10% 이상이 해고된다면 이것은 최근 수년 만에 월가에서 가장 심각한 해고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CEO는 지난 9월 대대적인 구조 재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전임 CEO 마이크 코벳 시기에 규제 관련 조치로 인해 시티그룹의 비용과 직원 수는 급증했는데요. 올 들어 경쟁은행들이 해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티그룹은 전 직원의 24만 명을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의 9월 소비자 신용 액수, 상무부의 9월 무역 적자액이 발표되고 우버 테크놀로지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다비타, 이베이, DR 포튼, 대본 에너지, 에머슨 일렉트릭, 그로서리 아울렛, 클라비오 잉크, 루시드 그룹,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리비안 오토모티브, 로빈후드 마켓, 플래닛 피트네스, 멜코 리조트, 데이터독 잉크, 그리고 한국의 코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월요일 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강세 중에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많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66% 상승해주면서 2,502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장 막판에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곧바로 2,500포인트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제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반적인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증시도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집계됐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7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도 1.8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계열사의 주식 2조 6천억 원가량을 매도하겠다는 소식이 있어서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1.87% 상승해주면서 7만 원 선을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7만 900원에 종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5.72% 상승한 13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오랜만에 13만 원 선을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많이 커졌고 반도체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시장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증시가 급 반등해줬습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2.76% 급등해줬고요. 삼성 SDI도 11.45%, LG화학이 10.62% 강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2차 전지 셋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상승률 또한 굉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9만 3,500원 선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1% 넘게 오른 50만 6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10.62%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나머지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홀딩스도 19.18%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1.19% 급등해줬습니다. 이렇게 주가만 먼저 살펴봤는데요. 추후에 2차 전지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차가 2.6%, 기아가 1.8%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4%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4.5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어제는 환호를 내지르는 분위기였는데요. 네이버가 2.49%, 카카오가 8.23% 급등해줬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최근에 연일로 이렇게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만큼 최근 들어서는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따라서 어제 8% 넘게 올랐습니다. 44,700원을 터치하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3%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5.3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수혜 예상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공매도에 지금까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거래량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는데요. 무려 7% 넘게 올렸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7.34% 상승하면서 839.45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곧바로 800포인트 선 탈환을 했고 830포인트 선까지 뚫어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중심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선 잘 잡고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급등해줬습니다.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모두 다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이례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가 29.98%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이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에코프로가 선발주자로 먼저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도 30% 터치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주가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에코프로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29.98% 오른 82만 8천 원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80만 원 선 곧바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만 원 선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9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LNF도 25.3%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HPSP도 7% 넘게 올랐고요. 리노공업은 나머지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은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상승권에 머무르며 거래를 마쳤네요. 리노공업 1.72% 상승했습니다. 로봇주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14% 넘게 올랐는데요. 이 코스닥에서 공매도의 타격을 많이 받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한 수혜 예상과 함께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확인해 보시면 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95% 상승한 71,200원을 기록했고요. 장 막판에 가서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알테오젠이 4.51%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엔터주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 포스코 DX 함께 동반 탄력 받아 나가면서 27% 상승해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메이드가 11% 넘게 올랐고요. 펄어비스가 5.4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개인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죠. 여기서 신작을 출시하거나 이제 공개할 예정인 종목군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부터 어제 시장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주들 시세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공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조치를 내리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지금까지 공매도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었었던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내 업종별 지수들 중에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업종은 산업재료,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시장도 함께 또 한 번 반등해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튬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퓨처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를 터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34만 9,500원을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호재였고요. 이에 더불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호황이 전망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 한 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리튬 기준 가격은 2022년 최고치보다 3분의 2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인베스터 플레이스가 장기 투자자들은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건데요.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 나머지 리튬 관련 종목들 쪽으로 어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품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품 섹터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도에서 곡물 무료 정책을 5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곡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올라줬고요. 나머지 사료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